여러분 책 들을 시간이지요.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미있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광희의 창의력에 미쳐라입니다. 이 창의력, 언제는 안 중요했겠냐만 정보가 넘쳐 흐르는 요즘엔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는 법은 뭘지 오늘의 책 같이 읽어볼까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Think Different. 두뇌 전구에 불을 켜는 시간, 창의력에 미쳐라를 들려드립니다. 일찍이 세계적인 석학인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다. 최고의 성취는 일과 놀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일과 놀이 사이의 경계가 없다면 그 산출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타고난 엘리트를 이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며, 즐기는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은 바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다. 탁월한 업적을 일궈냈거나 생존력이 출중한 사람의 특징은 맡은 일과 창의력이 뒤섞여 구별되지 않는 무경계 인간이다. 대체로 이런 사람은 시공을 초월해 생각하고 일한다. 그러면서 승리의 여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간다.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창의력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과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면서도 소중한 작업이다. 또한 기존 사고와 사물을 재구성하고 결합하는 능력도 창의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왜 필요한 것일까? 개인이든 조직이든 위기 상황은 언제나 닥칠 수 있다. 이때 진정한 새로운 돌파구를 원한다면 콘텐츠 주성분의 완전한 교체가 필연적이다. 그건 통념을 뒤집는 발상과 창의력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닿을 수 있다.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거나 반대로 어떤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다. 창의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창의력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걸 운 좋게 줍는 습득물이 아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로또처럼 행여 당첨되길 바라서도 안 된다. 창의력은 우리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창의력을 꽃피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5가지 요소가 있다. 창의력 개발을 위한 요소 하나, 지식. 기발한 발상을 위해선 무엇보다 넓고 깊은 형태의 지식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 창의력 개발을 위한 요소 둘, 동기유발.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로 삶의 코너에 몰리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따르면 개인과 조직은 자연스레 자극에 노출되면서 동기유발로 이어진다. 창의력 개발을 위한 요소 셋, 다양성. 발상의 균형을 위해 동서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성이 더없이 중요하다. 창의력 개발을 위한 요소 넷, 동심. 동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동을 거는 호기심의 출발지다. 창의력 개발을 위한 요소 다섯, 기법. 발상에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지름길은 존재한다. 기법에는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으로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 트리즈 등 무려 100여 가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5가지 요소가 가진 고유 기능이 유기적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탁월한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다. 광고 전문가인 카렐리는 창조적이려면 만물 박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발상을 위해 어떤 지식이 언제 이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지식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설파했다. 우선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창의력은 혼자 머리를 억지로 비틀어 짜내는 기름이 아니다. 발상의 증폭 현상을 불러오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2가지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건 다름 아닌 독서다. 세계 최고의 자산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궁궐 안에서 누구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독서벽을 가지고 있었다. 창의적 CEO로 평가받았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한 잘 알려진 독서광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이었으며 나에겐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소중한 게 독서다라고 했을 정도다. 이들처럼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 책을 가까이 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독서는 아는 만큼 보이게 해주는 창의력으로 가는 위대한 길잡이다. 경계해야 할 점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예비 지식은 그 영역 안에서만 사고하기 쉽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간단한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한 사무실에 성인 10명을 모아두고 그들이 사무실에 지정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하지만 성인들이 아무리 문을 밀거나 당겨도 꼼짝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10명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성인들과 다르게 대부분 아이가 정말 짧은 시간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당연히 힘도 세고 사회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어른들이 더 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왜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것인지 생각해보자. 비밀의 열쇠를 찾으려면 우선 문의 손잡이에 주목해야 한다. 손잡이를 쥐고 오른쪽으로 비튼 뒤 곧장 문을 당기거나 미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성인은 문이 잠기거나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 열기를 포기한다. 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문이 열리지 않자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했다. 왜 안 열리지? 옆으로 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실험에 사용된 문은 옆으로 밀어 여는 슬라이드형 출입문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말한다. 나는 글을 쓸 때 항상 7살 어린 시절의 시선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어린아이가 글을 쓰기 위해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창작의 열쇠다. 세계적인 예술가 피카소도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어린 시절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하지만 평생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타협과 상식, 전례를 무시하고 단번에 핵심을 꿰뚫는 언동은 종종 주변과 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천재 혹은 영웅이라고 부른다. 창의성을 위해 관성과의 작별, 즉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생전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에 대한 끝없는 도전 정신 때문이었다. 한때 경영 분쟁에 휘말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잡스는 황당했고 망연자실했으며 인생의 초점을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그 시간을 최고의 행운이라고도 표현했다. Think different. 잡스가 다시 파산 직전에 애플에 복직하여 내건 캠페인 문구다. 이 문구에는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꿔 고정관념을 철저히 배제한 새로운 발상을 하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캠페인에 이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누드 컴퓨터 아이맥을 세계 시장에 출시하면서 애플은 큼직한 150m짜리 장외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창의적 해결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지만 할 수 없다는 불신은 파괴적인 생각의 시작이다. 대부분 높은 벽에 부딪히면 뛰어넘어야지 하고 노력을 기울이기보단 저건 불가능해 라는 고정관념을 먼저 쌓는다. 이 때문에 당면한 문제나 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불가능이라는 주술에 꽁꽁 묶여버린다. 경험이 쌓이는 만큼 열정과 패기는 슬며시 꼬리를 내린다.
현시지향적으로 선회하는 만큼 창의력의 빛은 조금씩 발해가고 결국에는 그냥 다른 사람만큼만 하자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동안 학교와 사회에서 동조를 잘하는 인재를 협조성 있는 사람으로 보고 반겨왔다. 동조 현상은 창의력과 독창성을 짓밟는 최악의 고정관념 타파의 최대 걸림돌이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습관, 사회적 합의 등이 뒤엉키며 딱딱하게 머리가 굳어간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두뇌를 의식적으로 해방해야 한다. 타협하려 들거나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만의 생각을 마음껏 피력하라. 상사와 부하 사이, 어른과 아이 사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도 지위와 입장을 벗어나 자유로운 대화가 얼마든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은 창의력이란 씨앗의 텃밭이자 그 개발에 절대 필요한 우리 사고의 균형점이다. 창의력을 키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정관념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어쩌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공들여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모조리 폐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려한 결별은 두렵고 험난하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느 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시각과 지식, 감성, 호기심, 정보,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소재가 수없이 필요하다. 그런 소재를 찾기 위해서는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과감한 일탈을 꿈꿔야 한다. 즉, 당신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가시돋친 장미를 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에 웬 가시? 라고 푸념하기보다는 가시 사이를 헤치고 올라온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이라고 바꿔보면 어떨까? 당신은 남과 다른 황홀한 장미향과 꽃을 느끼고 보게 될 것이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력을 기르는 법, 읽을 땐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 방식도 습관이다 보니 실행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나긴 교육과정과 사회 경험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이 깊게 박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창의력을 위해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해보는 게 좋겠죠? 책 듣는 10분 여기까지입니다.